대표를 맡게 된 엔카닷컴 FE팀 김동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주니어 개발자의 좌충우돌 성장기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의 MBTI는 ISFJ이고 이 MBTI는 실용적인 졸업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론보다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엔카닷컴의 FE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좌우명은 나중은 없다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화와 챗GPT를 이용한 챗GPT 드리븐 디벨롭, 일명 챗DD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니어 개발자의 좌충우돌 성장기의 목차로는 1번 사이드 프로젝트 하기, 2번 메모하는 습관 키우기, 3번 효율적인 의사소통하기입니다. 아무래도 남들의 의견을 말하는 것보단 제가 직접 경험하고 성장할 방법을 공유하여 많은 분들께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예상을 하고 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 혹시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사이드 프로젝트란 규모와 수익성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원해서 개발해보고 싶은 서비스, 적용해보고 싶은 기술 스택 등을 남에게 등 떠밀리거나 눈치 볼 필요 없이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나만의 프로젝트를 뜻합니다. 회사의 프로젝트가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서비스를 자신이 하고 싶은 기술 스택으로 하면 굉장히 자유롭고 즐겁게 개발을 할 수 있겠죠. 또한 꾸준히 성장해야 하는 개발자로서 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의 장점을 더 말씀드리면 본인이 개발하고 싶은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니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개발 역량이 강화가 되며 프로덕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상승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업무로 개발을 하다 보면 분업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 분야만 개발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 깊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이드 프로젝트로 서비스 전체를 개발하면 서비스의 전반적인 기술, 분야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인프라뿐 아니라 마케팅, 비즈니스, QA, 고민까지 하게 되며 프로덕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상승하여 본인의 개발 역량이 강화됩니다. 또한 서비스가 잘 된다면 부가 수입도 창출할 수 있어 금전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예시로 제가 작년에 진행한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서비스로 선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비 리치라는 비트코인 자동 매매 봇이고 두 번째는 강남사자라는 카카오톡 크롤링 챗봇입니다. 오토비 리치라는 프로젝트는 비트코인 자동 매매 봇입니다. 저는 평소에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매매를 할 때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저의 매매 원칙으로 자동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왼쪽 화면을 보시면 현재 보유 금액과 보유 코인,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매매 전략을 변경, 선택이 가능하고 매매 시작과 중지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매매 일지를 자동으로 엑셀에 기록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당일, 매일의 수익률과 남은 현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사용한 기술 스택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평소 사용해보고 싶었던 기술을 다양하게 사용해 보았고 저의 개발 역량을 잘 증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사이드 프로젝트 두 번째는 강남사자라는 카카오톡 크롤링 응답봇입니다. 왼쪽 화면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더리움의 업베트에서 현재 시세를 크롤링해서 가져오고 가운데 그림은 현재 서울의 날씨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 계산, NFT 조회, 실시간 검색어, 뉴스, 로또 추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활성화 유저는 3,000명 정도이며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시연 영상을 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 삼성전자 치면은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를 갖고 오고 테슬라의 현재 시가를 갖고 오고 이더리움의 시세를 가져옵니다. 현재 1달러가 얼마인지, 테슬라 100주의 가격이 얼마인지, 실시간 검색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엔카닷컴의 최신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대문역의 날씨는 어떤지, 로또를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이번 주 로또는 어떤 번호가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현재 실시간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크롤링해서 가져와서 카톡방에, 오픈 카톡방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개발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고 개발 역량을 성장시키는 개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니어 개발자의 좌충우돌 성장기 두 번째, 메모하는 습관 키우기입니다. 혹시 이 그래프 다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란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뜻하는 바는 무언가를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 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하루가 지나면 70% 이상 망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즉 하루가 지나면 다 까먹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먹지 않기 위해 기록을 해야 합니다. 첫 회사에 입사했을 당시 회사 다이어리를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 다이어리에 많은 내용의 메모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왜 이런 사소한 내용을 전부 기록하는 거지? 암기로 기억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오만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억할 내용의 개수가 늘어났을 때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누락시키는 업무가 생겼습니다. 이때 저는 메모의 필요성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 당시 팀장님은 출근을 하시면 15분 정도 자신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작성을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여쭤보았는데 그날 하루 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일 목록을 작성하셨고 그날 할 일을 다 마무리하고 퇴근을 하셨습니다. 이때 감명을 많이 받고 이런 메모 습관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실제로 기록하고 있는 근무 일지입니다. 노션에 매일 근무 일지를 작성하고 있고 그날의 투두리스트를 적으며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날의 특이사항을 따로 적어서 관리하며 상세한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고도 자주 진행합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 프로젝트 회고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매년 회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 적어서 자기 객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반성하고 다음 문제 직면했을 때를 대비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 맥북에 붙은 스티커인데 회고 없는 성장은 없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회고를 통해 기록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제 두 번째 좌우명이라고 보는 글귀인데 기록하면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하면 개선할 수 있고 개선하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아주 좋은 말을 적어놨습니다. 기록을 통해 관리하고 발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주니어 개발자의 좌충우돌 성장기 세 번째, 효율적인 의사소통하기입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면 분명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업무적인 이슈이든 회사 생활적인 이슈이든 우리는 이때 똑똑한 질문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똑똑한 질문이란 질의자, 응답자 모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영양가 있는 질의응답을 의미합니다. 똑똑하지 않은 질문을 받는 응답자는 본인이 흐름에 끊기고 다시 몰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리소스를 낭비하게 됩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한참 집중해서 코딩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질문으로 흐름이 깨진다면 다시 집중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죠? 요즘 이런 핑프라는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검색하면 금세 나오는데 주변 사람한테 뭐든 물어보는 사람을 뜻하죠.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하지만 이 질문하는 행위가 무서워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개발 일정을 전부 사용했으나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팀에도 피해를 끼치는, 영향을 끼치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똑똑한 질문을 해야 할까요?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첫 번째, 무턱대고 그냥 모른다고 하지 않기. 안 돼요,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어디까지 생각했고 어떠한 시도를 했고 이를 정리해서 질문하면은 질의응답자 모두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약 2시간 정도 고민을 했다면 그 이상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시간은 제가 정한 기준인데요. 그 이상 시간이 흐른다면 개인의 리소스 낭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질문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차분하고 조리 있고 영양가 있는 질문하기입니다. 질의자가 질문을 생각의 흐름대로 이야기하면 응답자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자는 질문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여 짧고 명확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말한 메모하기를 활용해 질문 내용을 짧게 정리하는 방법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가 똑똑한 의사소통을 통해 리소스 낭비 없는 업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진 않지만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갑시다.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일 뿐 아니라 많은 꿀팁으로 성장을 하여 경력만 쌓인 물 개발자가 아니라 바위 경력을 가진 단단한 개발자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앵카에 타세요.